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규제가 오히려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 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이전에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서 규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풍선 효과로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아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오히려 기회가 됐었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규제가 이쪽에 풍선 효과로 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하나 짚어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금 최근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로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막 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히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이쪽에도 부동산에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를 할 거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다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까지도 규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규제 속에서 또 한 번의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법으로 데이터 스터디를 신청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법을 모르겠다, 좀 데이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오히려 풍선 효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실투금을 적게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간 이제 투자의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은 게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였거든요. 특히나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실거주로도 좀 사랑을 받았던 가격대의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 이때까지 좀 1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여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워낙에 이제 괜찮은 아파트였고 실수요자들이 받쳐주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워낙에 인기가 없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갑자기 거래가 많아지고 한 아파트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되게끔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부동산 아파트마저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정책이 나와버리면 그런 수요들이 쫙 빠지면서 풍선 효과로 봤던 효과들이 쫙 빠지면서 오히려 거기 안에 물려서 출구 전략도 없이 오히려 좀 발이 묶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부터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뭐 공급 물량이 많다거나 그 지역의 악재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좀 떨어져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떨어졌던 아파트 중에 실수요가 탄탄하고 가격의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그 지역의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살아난다고 하면 실수요자들이 바로바로 받쳐주는, 전세가가 받쳐주는 이런 아파트 위주로만 좀 들어가셔야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1년 동안 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워낙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면서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걱정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이 이제 만약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투자를 해놓으셨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되더라도
내 물건을 받아줄 실수요자가 있는지, 그리고 원래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었는데 공급 물량이 갑자기 터지거나 갑작스런 지역적인 악재로 일시적으로 출렁임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1억 이하로 떨어졌던 아파트라고 하면 괜찮지만, 정말 몇 년 동안의 거래가 1도 없다가 최근에 그냥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많이 됐던 아파트들은, 특히나 이제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연식이 오래되고 이제 아예 저층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거나 재건축이 될 만한 연한은 됐지만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조차도 이렇게 막 거래가 많이 됐지만, 그리고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식이 연한은 됐지만, 조건은 됐지만 그 재건축이 진행된다라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 조금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발을 빼기 힘드시거나 좀 가격이 많이 조정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뭐 2배, 3배 올라간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 가격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내가 산 만큼 내가 봤었던 수익만큼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동시에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한다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아니지만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입지에 같은 인프라, 같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상승이 오히려 더 더디고, 오히려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좋았던 단지보다 가격이 더 많이 가고 거래가 더 많이 됐던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서 지난 1년 동안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활발히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이 시장에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 중과 배제를 해준다는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면, 즉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도 이제 혜택을 안 주고 똑같이 규제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전에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었지만 입지가 좋았던 애들, 비슷한 절대가격을 갖고 뭐 1억 초중반에 있었던 아파트들 중에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소외받았던 애들, 입지가 더 좋았던 애들은 오히려 가격이 치고 나갈 확률이 높죠.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사실 거래가 활발해지고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가격이 많이 가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공시지가 1억을 약간 넘기면서 가격이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에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가격의 아파트들이 상승한 가격만큼 올라주지 않고 오히려 정체되고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에도 똑같이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제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풍선 효과로 오히려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날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나온 거를 하나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의 단지를 비교할 건데요. 이제 지역이랑 단지를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단지 컨디션이랑 지역의 컨디션만 얘기를 드리고 단지의 이름과 지역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두 개의 단지의 특성은 둘 다 작년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아파트였어요. 23평으로 소형 평형이었고 워낙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애들이었어요. 둘 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가 최근에, 그러니까 둘 다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됐다가 올해 한 단지가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고 공시지가 1억을 조금 넘기게 된 거예요. 공시지가 1억 뭐 200이나 3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절대가격에서는 워낙에 1, 2천 정도 차이가 났었던 거죠. 입지랑 단지랑 그런 게 비슷하지만 인프라나 이런
컨디션은 좀 비슷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대단지이거나 학교가 조금 더 가깝거나 상업단지가 조금 더 가까운 단지가 1, 2천 더 비쌌던 거죠. 그거에 비해 조금 입지가 조금 더 뒤에 있는 단지고 세대수가 조금 더 작은 애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1, 2천 낮았던 거죠. 원래부터 이 두 단지는 항상 이 보라 색깔, 이 734세대에 약간 조금 더 세대수가 더 많고 상업지역이나 이제 인프라나 뭐 학교가 조금 더 가까운 이 보라색 단지가, 이 보라색으로 나타낸 시세의 단지가 조금 1, 2천 정도 항상 가격이 높았었는데 작년까지는 공시지가 1억 이하로 같이 움직이다가 올해 들어서 이 보라 색깔의 단지가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여전히 남은 이 파란 색깔 단지가 오히려 이 보라 색깔 단지를 넘어서는, 가격을 넘어서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남은 애들은 꾸준히 계속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였는데 이제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된 보라색 선의 시세를 나타내는 단지는 거래가 주춤하고 가격이 그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유지한 단지만큼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1, 2천만 원 낮았던 이 파란색 실선을 나타냈던 단지가 가격이 1, 2천이 올라서 이제는 가격이 같아진 거죠. 보라 색깔이랑.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걔보다 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치는 떨어지는 앤데 정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난 거죠. 심지어는 어떤 단지도 있냐면 그 저층 1, 2층은 공시지가 1억 이하로 형성이 됐고 로얄층은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닌 단지가 있어요. 그 같은 단지 내에서도 좀 저렴한 단지들 중에 저층만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남은 올해 그렇게 남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어떤 비정상적인 패턴이 있었냐면 저층이 로얄층보다 가격이 높아졌어요. 아니면 적어도 로얄층과 가격이 같아지거나 높아진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로얄층이 가치가 더 높고 가격을 더 받는 게 맞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로얄층이 오히려 외면을 받으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 가격이 붙어서 로얄층보다 더 높아지거나 이제 같아지게 된 비정상적인 패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원래의 입지가 더 좋았던 애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올해 초에 외면을 받고, 그리고 로얄층도 1층이나 2층보다 저층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1억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정체되고 오히려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훨씬 더 잘 거래가 되고 가격을 더 잘 받을 때 소외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나 단지나 이제 부동산들도 이제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이전에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이런 시장 현상이 정상화되어 가겠죠. 그러면 이제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저층보다 어차피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로얄층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로얄층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공시지가 1억 이하보다 가격을 덜 올랐던 입지가 더 좋은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었던 단지는 이제 다시금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전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입지가 더 좋은데 공시지가 1억 이하 또 똑같이 규제 받는다고 하면 이제 걔네가 가격이 더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돼서 그쪽으로 풍선 효과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영상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정책의 효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시장의 패턴이 형성이 됐으니까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미리 그쪽에 저평가 받았던 애들을 사놓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금 규제 정책이 바뀌거나 시장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제 정상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을 오히려 틈새 시장으로 노려봐라. 그쪽을 챙겨봐라. 모니터링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시지가 1억 이하에만 매몰돼서 그쪽만 보시지 마시고 그 반대쪽에 저평가됐던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된 단지와 로얄층도 한번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주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